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주간 리뷰를 하는 날입니다. 주간 리뷰를 하는 날이고요. 오늘 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동안 보내드렸던 그 일주일간의 카드 뉴스들을 한번 쭉 간단히 같이 돌아보고 또 일주일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이번 그 일주일간의 카드 뉴스는 제가 이제 사실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카드 뉴스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문구들을 제가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그러니까 제 책을 갖고 하면서도 많이 찾은 게 있고 요번에 그 두 번째 그래도 계속 가라를 갖고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카드 뉴스를. 그래서 카드 뉴스를 기왕 만든 거 그냥 이걸로 계속 쭉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가는 또 다음 달 책은 또 안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헷갈리는 게 있어서 좀 아깝더라고요. 아 이거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다 오픈을 해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뉴스 그래도 계속 가라에 대해서는 저희 연간 독서 모임 2 분들께는 다 이제 보내드렸어요. 뭐 읽어보실 분들 아마 읽어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그 요번 주 카드 뉴스들 쭉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요번 월요일 날 올렸던 카드 뉴스는 중동의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얼굴을 달궜다라는 장면이었고요. 여전히 이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아이가 나왔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소장님과 싸우던 순간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싸운 것도 아니죠. 저희 부장님한테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따지고 결국 밖으로 나가버렸던 그때 그 저의 얼굴을 맞이했던 그 뜨거운 바람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심지어는 그 에어컨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얼굴에 훅 와도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거기서 실외기가 훅 와도 그 생각이 확 나거든요. 맨날 우씨 내가 이때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기억인데 힘든 시기를 돌아볼 때 웃기는 힘들지라도 담담히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냥 담담히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이야기가 제 첫 번째 카드 뉴스였었고요. 그 다음 카드 뉴스는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은 사직서를 쓰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 책에도 제가 썼지만 그게 2014년 9월 21일이 제 둘째 녀석 생일이에요. 제 둘째 아들 생일날이었고 제가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아, 9월 22일일 수도 있겠군요. 사직서 쓰기로 결정.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난리를 치고 나서 그때 분명히 사직서를 쓰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현실이 된 건 작년 말이었죠. 그러니까 7년을 꼬박 걸렸던 이 거의 꼭 7년 7년? 네, 그렇죠. 연수로 7년이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누가 사표 쓸 거야라고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음에 품은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때 그 결국 이 한 이야기가 다 제 아이를 태어났던 그 순간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무래도 기억이 많은가 봐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흘러서 저 끔찍한 기억이 내게 흉터로 남게 될까 아니면 훈장이 될까? 저는 그 순간들이 이제 훈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절대 이렇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여기 일선님께서는 오셔서 같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상태로 어떻게 서서 그걸 하고 있어요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했거든요. 야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냅다 쓰러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끝까지 진짜 꾹 참고 갔습니다. 정말 해낸 제 자신을 제 나름 칭찬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에피소드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리고 오늘 그 연간 독서 모임의 책이 마침 그래도 계속 가라거든요. 정말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막 들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 일선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어제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제 과음하셨죠. 저 안 먹는다고 옆에서 같이 술을 먹는데 저 아파서 안 먹는데 옆에서 맛있다고 혼자 계속 드셨어요. 네, 미워할 거야. 나중에 두고두고 복수할 겁니다. 자, 그렇고요. 또 좀 살아났다고 이렇게 또 헛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하식서가 자꾸 쓰고 싶었나 보네. 자,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카드 뉴스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깊이 있는 배움을 이어간 적이 없었다. 참 이 말이 저는 써놓고도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배우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무조건 한번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 저도 분명히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만족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만족도는 뭐랄까요?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데 한 가지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단어를 겁나게 외우는 것은 영어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영어를 배운다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 와이프만 해도 저보다 토익 점수도 높고 영어 단어도 훨씬 잘 알고 뭐도 뭐고 하는데 영어 자체를 더 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딪혀서 배워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배울 일이 없었던 거죠. 저 같은 그러면 민코치님은 언제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하다가 이제 외국 해외 그 공사들의 입찰을 하게 되면 영어로 글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회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망갈 수가 없이 해야 되니까 막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해외 현장을 가니까 모든 대화는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 우리 워커들까지도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물론 콩글리시가 섞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그, 그 워커들 부릴 때 막 세게 부릴 때 막 혼내킬 때도 영어랑 한국어를 막 섞어서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아침마다 애플 2개 브링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사실 애플 2개 브링 이게 영어였다가 한국말이었다가 영어였다가 이거를 그러면서 화내면서 하면 아니 투 애플 브링도 아니고 투 애플스 브링도 아니고 하여간 애플 2개 브링하라 그랬잖아 임마 이렇게 되는데 애가 못 알아들었다고 혼내키면 걔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걔들 또 혼내키면 그것도 신기하고 나중에 걔들이 정말 말 안 된다 그러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고잉 홈 시킬 거야 너. 그러면 너 정글 돌아가서 너 플레이 위드 엘레펀트 하는 거야 너 임마. 이러면 옆에서 들으면 진짜 이게 웃겨 죽겠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애들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울어요. 자기들 무시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얘기가 거기까지 갔지? 근데 여튼 뭐 그렇게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그 뉘앙스와 그 사람의 표현과 이런 걸 배워야 언어를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저라고 왜 흔히 말하는 자산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겠어요. 책 읽고 다 했겠죠. 근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더라고요. 읽고 보니까 알겠어. 근데 하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예를 들어서 뭘 투자하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하는 열정이 닿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배우는 사람은 되지 못해요. 배우는 사람이 되시려면 내가 이걸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길 왜 왔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가셨겠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라는 생각을 안 하면 해외 생활은 나에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일 안타까웠던 친구들 중에 유학을 갔다가 박사까지 다 받고 아니면 박사 과정 시작했다가 그냥 들어온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유학을 갈 때부터 왜 갔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뭐 취직하기 싫고 뭐 하기 싫으니까 일단 도망가듯 유학은 갔는데 가 보니까 외로움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고 들어오기도 하는 일도 있어요. 아는 건 많이 알죠. 하지만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거기까지 가서도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영어 공부하러 어학연수 가야지 해서 한국 사람 있는 데 가서 한국말만 실컷 쓰다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왜 갔는가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야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 또 말씀드리지만 강의나 너무 책 보는 거에 숨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말이 길어졌네요. 그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렸던 메시지는 미국에서 만났던 그 제 같이 코치 과정을 이수하던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거든요.
돈만 많은 것과는 가치 있는 삶은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의미와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비슷하게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제 나름으로 구분을 해요. 가치는 공통적으로 뭔가 평가할 수 있어야 가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 같은 데서도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미주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에 흔들려지지 않아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있어야 의미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가치 있는 거겠지. 라는 게 제가 말을 하는 방식이고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문장도 이해가 좀 더 가실 거예요. 사실 이거를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써도 뭐 사람들이 알아듣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정말 이 전날 했던 카드 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건 다음 주 월요일 거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요 카드 뉴스는 또 보여드리고 자, 오늘부터의 테이크 액션 90일 리뷰하겠습니다. 테이크 액션 90일 리뷰는요. 일단 오늘 날짜 쓰고요. 피드백 오늘 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이 화면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달에 쭉 가고 있는 목표는 회사 업무와 코칭 업무 잘 정리해서 수행하기라고 적었고요. 결국 어제 그거에서 탈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아니 뭐 그렇다고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와인 한 2잔, 3잔쯤 먹었던 것 같고 근데 집에 오는데 계속 속이 좀 부대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소화가 좀 잘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밤중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다 토했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다 토했다가 그래서 내가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토하고 힘들어봤나 생각 기억도 안 날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원데이 그룹 코칭 있는 날이어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코칭 및 강연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아질 거란 생각을 해서 설마 내일 일인데 나아지겠지. 근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거기에 실제 아침 8시에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6시 15분에 해서 회사 도착한 게 7시였는데 7시부터 회의 자료 준비하고 사람들 다 뿌리고 했는데 제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거기는 제가 아니어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때부터 어디 가서 잠깐 이렇게 쭈글 찌고 누워가지고 한 3시간쯤을 누워있다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손님들이 다 오셔서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제 컨디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상황이지 내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취소를 못한 건 6시 반에 구미에서 올라오는 버스를 타신 분이 있어서 취소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됐죠. 그런데 정말 하루가 제 기억에 이렇게 긴 하루가 있었나 싶을 만큼 길었어요. 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생각을 뭘 했냐면 그래 건강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지.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내가 음식을 가려 먹기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때려 먹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오늘도 그냥 죽만 2그릇 제 생각엔 내일도 죽만 1그릇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고 속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위를 좀 그만 좀 괴롭혀란 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도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블록 타임에 쉬는 시간을 잘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저희 뭐 사무실에 이제 쉬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쉬든 뭘 하든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의도적 블록 타임에 넣어야지만 내가 버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성과들 이루고 싶은 거는 어제 느낀 거예요. 오늘이죠. 오늘 제가 눈을 뜨니까 14시간을 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던 게
아, 내가 업무 루틴을 조금은 안정적이게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업무 루틴을 커버하기가 아직 적응이 덜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업무 루틴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블록 타임에 해야 되는 거는 가만히 떠올려 보면 저도 이쪽 일을 하다가도 저쪽 거 자꾸 생각하고 이쪽 일을 하다가도 또 반대편을 생각하고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일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기, 요거를 꼭 지켰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 반응 규칙을 제가 지키려고 싶은 거는 언제나 계속 저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심호흡하는 거, 이걸 꼭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쭉 5가지 질문이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신 시간을 드릴게요. 답을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다 적으셨다고 보고요. 이제 뒷페이지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뒷페이지 먼저 같이 갔다가 또 다시 못하신 분들 있으면 다시 채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점수를 매기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쭉 점수를 매겨보면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제 그 난리를 쳤으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겠죠. 건강에 대해서. 네, 굉장히 반성을 하고요. 쭉 좋았다가 어제 한 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5점. 이번 주는 5점. 5점도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월화수목 상태가 좋은 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어제 하루만 겪고 매겼으면 지금 아마 2점쯤 매겼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점이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잘 했을 리가 없겠죠. 제가 그러고 어제 밤에 들어와서 14시간을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서 또 아프다고 골골댔으면 네, 굉장히 사랑받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점수가 좋을 리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쭉 한 주 내내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래도 제법 다른 보다 높은 점수 줄 수 있었고, 친구 동료에 대해서는 그나마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를 쓴 것들이 있었으니까 7점. 그리고 목표를 내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어제 있었던 그룹 코칭을 두고는 저는 어쨌거나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순간에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좋은 컨디션에서 최선을 다한 걸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게 제가 그 자리에 저를 대신한 사람이 없다면 제가 지켜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8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8점을 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미에 대해서는 4점. 정말 취미 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원데이 그룹 코칭 하는 날을 제 취미를 제가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8시간 동안 사람들을 못 살게 굴잖아요. 내 취미 생활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즐기지 못했어요. 취미 생활을. 정말 뭐랄까요. 사람들이 왜 흔히 그런 거 있잖아. 살라고 운동합니다. 뭐 이런 느낌? 난 지금은 살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해야지만 내가 지금 버티고 서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있어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안정성은 그래도 여전히 높은 점수긴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프다 그러고 잘랐을 거예요. 회사 일이었으면 나 오늘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이 상태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실제로 당장 저희 회사 분들에게 말하고 못 갔잖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배움과 도전에 대해서는 7점 정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배우려고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들은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험에 대해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점수가. 그래서 7점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 점수는 무려 11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훅 빠졌고요. 점수가 빠진 부분은 다 건강이 한 방에 무너졌던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 상태를 빠르게 끌어올려서 다시 점수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점수를 쭉 매겨보시고 합계를 내셔서 지난주 점수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수를 다 매기셨던 것 같고요. 다들 항상 지난주와 점수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월 3주차에 대한 목표인 거죠. 2월 3주차의 목표는 지금 3월 말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남은 건 46일이 남았습니다. 46일이 남아 있고요. 46일 후 목표에 대해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잡았던 건 비즈니스 컨설팅 직접 수행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 독서 모임 안착하기가 제가 3월 말까지의 목표였는데요. 일단 목표를 위한 주요 단계가 2월 2주와 2월 3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계속 가라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이었고,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는 그 제가 맡고 있는 담당 회사들에 대한 자료 분석해서 의견 보고서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다음 책인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과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지금 어쨌거나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하는 보고서와 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더시 위대한 하루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참 즐겁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2월 다음 주에 대해서 이제 46일 남았으니까 3월 말까지 이제 어떤 것들이 3월 말까지 원래 목표셨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위한 주요 단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목표를 위한 주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주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적으셨나요?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필요하시면 다 적으셨을 테니까 못 적으신 분들은 앞에 내용들, 요 뒤에 내용들 다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신 분